지금부터 그 분석하고 이런 노력의 산물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인데요. 음악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길 씨가 주연한 영화 가운데 최고 박스 오피스를 기록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제가 필모톡에서 다루지 못하기도 해가지고 한번 다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벌써 장사정이 세상에 나온 지 11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좀 새롭지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필모 중에 가장 많은 관객 동원한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였어요. 왜냐면 여러 장르들 중에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그 영화를 보는 한순간은 많이 웃고 어떠한 이유든 다 공감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의도가 좀 코믹적인 요소에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적을 하고 나서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만나서 제 연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고민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무례한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니까 첫 씬부터 고난도 연기를 좀 이렇게 요구를 받으셨겠더라고요. 이렇게 박혜수 씨가 연기한 황중군과의 끈끈한 관계, 고려에 대한 충성심, 이성계 계획에 대놓고 이제 반대할 정도의 대담함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한신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1년의 과정에 이렇게 코믹함과 진지함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묻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톤앤 매너를 이렇게 넘나들기가 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한참 위에 있는 윗사람한테 이게 왜 잘못됐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만의 어떤 코믹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표현을 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하고 또 어두운 상황이 있기는 해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인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연기가 사실 제 주특기죠. 예, 괜찮습니다. 이성계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김남길 씨가 네? 뭐 이렇게 네? 네, 다소 과한 이제 리액션을 보여주시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때 이제 이거를 4단으로 높여가지고 이렇게 1년의 목소리 톤을 이렇게 높이시는데 약간 코믹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이 자연스러운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이거를 표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떠셨는지 알고 싶어요. 대단하시군요.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아니 괜찮으시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가요? 안 늙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성계가 얘기하잖아요. 회군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들을 때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아마 마지막 이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이유도 알겠어. 그래 그 다음 것도 이해가 돼. 오케이 좋아.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전쟁하기 어렵다. 맞다. 그래 좋아. 여러 가지 있어서 좋은데 이 마지막 이유가 너무 이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 이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앞에 얘기들도 사실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의 이유였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이거를 명확하게 변주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웃기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보는 사람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연기하는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포인트를 정해서 네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같고 어이가 없는 얘기인지는 알지 얘? 그런 내를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했었던 거였죠. 근데 사실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 씬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 5번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해놓고 이게 오프닝이니까 사람들이 이 해적이라는 영화의 톤의 매너는 이 영화는 이런 영화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장면인데 자꾸 할 때마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한 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믹하고 거기서 진지함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이 연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은 이어지는 씬에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김태우 씨가 연기한 모험가과 검술 대결을 펼치는데요. 원래 이렇게 비 내리는 날 액션씬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그 액션도 약간 좀 무겁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김남기 씨 몸놀림을 보면은 상당히 가볍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뭔가 좀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젊어서 그런 건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 왜 웃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액션 할 때는 얼마든지 아니 그 전에도 이제 비담할 때도 굉장히 날렵한 연기를 보여주긴 하는데 이땐 비가 또 내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무겁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몸놀림이 아주 표본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면 저 갑옷이 엄청 무겁고 갑옷 없이 이제 태호 형이랑 합을 맞췄다가 갑옷을 입고 근데 진짜로 물이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살수를 틀어놓고 물에 젖으면 저 갑옷이 진짜로는 한 1.5배 정도는 무거워져요. 정말 축 처지고 물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승훈 감독님이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땅을 파서 물을 좀 많이 채웠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그때 감독님이 얘기하신 건 날렵한 액션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한다면 장군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를 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더 기술적으로 하는 거 말고 좀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진짜 실제로 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이 대장님이 좀 날렵해 보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전쟁이 난다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게 끝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감정적으로 조금 좀 몸을 움직일 때도 더 힘을 에너지를 많이 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장사정이 이성기한테 얘기해서 네 라고 넘어가는 부분에 사실은 박혜수가 연기한 그 캐릭터의 죽음이 사실은 이렇게 이 다음 씬으로 넘어오는 그 연결씬이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나하고 정말로 많이 전쟁터를 누렸던 친구, 동생, 형 같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태우 형의 배신을 알아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건데 근데 진짜로 그때도 박혜수 배우는 그 작은 롤에 대한 씬을 연기할 때도 진짜로 되게 잘 아시겠지만 진정성 있게 엄청 잘하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씬이 사실은 제가 코믹적인 변곡점을 또 잘 포인트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우 형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이성계의 이제 이대현 형도 그렇고 이대현 형도 사실 이성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통 사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성계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놈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가벼울 수 있는 코믹적인 톤을 같이 유지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신들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첫 씬에서 다채로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 덕에
이후 나타나는 이제 장사정의 들쑥날쑥한 모습이 좀 더 이렇게 관객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어설프고 바보 같지만 한 번씩 이렇게 무게감 있는 발언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을 하잖아요. 이런 장사정의 리더십을 좀 어떻게 정리하고 연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리더십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별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연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냥 리더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그 해적단들이 사실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진정한 리더가 뭔가 난 리더야 이런다라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들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함께 하러 간다라는 느낌들이 되게 강했어요. 거기에 뭐 이제 김원혜 형이랑 유해진 형이랑 조다란이랑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좋은 배우라고 하는 게 그런 진지한 상황 안에서 코믹적인 부분으로 넘나드는 걸 너무 잘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많은 고민들을 했다라기보다 그 배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쓱 가가지고 대사를 한마디 거들고 해서 그게 리더같이. 그리고 또 그게 있거든요. 연기는 그 같이 하는 배우들이 리더로 생각해주고 리더로 만들어줘야 리더가 되는 거지. 내가 리더처럼 연기를 한다고 리더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배우들이에요. 코미디는 많이 어렵고 더. 그래서 뭐 사실은 열흘사제도 그렇고 여기에서 해적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개인적인 제 작품 중에는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를 조금 더 많이 코믹적인 것들은 더 코믹적이고 그리고 진지한 부분은 조금 더 진지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장사정은 리더는 맞는데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때로는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광군의 배를 탈취하는 씬에서 어떻게 보면 부하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혼자 이렇게 기름 붓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막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실 이런 리더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허드렛 일까지 다 아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리더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그렇게 여쭤본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저것도 뭐 물론 역할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사정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리더로서 이제 보여주는 좀 빛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고 친구같이 무시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리더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사정.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위험한 일이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겠소 라는 마음도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장사정의 내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나서서 저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 내가 나설 테니까 너희들이 있어라. 내가 리더니까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굉장히 열려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유해진 씨가 MG 리더.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 MG 리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유해진 씨가 연기한 철봉에게 면전에서 이런 얘기도 들어요. 두려움은 다 나쁜데 맹한 거 그게 제일로 다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리더가 듣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 장사정은 굉장히 선하디 선한 천사가 아닐까. 근데 그게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나는 다 안 좋은데 내가. 저는 사실 제가 연기할 때 그 대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캐릭터. 다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의 다른 캐릭터로 의해서 내 캐릭터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좋은데 이게 넌 너무 좋고 어쩌고 이런 거보다 너는 다 안 좋은데 맹한 거 그게 제일 안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아,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걸 당연히 그래서 리액션 할 때도 그렇지 그게 제일 안 좋죠. 맹한 것도 다 안 좋지만 맹한 게 안 좋아라는 리액션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국 영화에서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리더형의 인물이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연기에는 정답은 없지만 관객을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에서의 차이에서 그 연기라는 것이 좀 갈리는 게 아닐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관객을 설득한다는 거를 제일 1순위로 두고 연기를 조금 계획하고 고민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장르적인 거에서 좀 다르고 그리고 매체적인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서 이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배신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영화를 어떤 의도든 어떤 이유로든 와서 보러 선택을 해서 왔는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그래서 가장 큰 숙제? 뭐 작품을 있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고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극작가적인 것들이나 뭐 영화제에 나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편 영화나 영화제에 나가는 그런 심오한 작품들마저도 관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자기들끼리 이건 이래서 어쩌고 이래서 이런 작품이고 죄송해요. 좀 흥분할 뻔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무서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는 관객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네, 아주 좋습니다. 사진이 바뀌었는데 어우, 씨. 뭐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뭐 유해진 씨, 김원혜 씨, 박철민 씨, 조나란 씨 등과 이렇게 호흡을 많이 맞추셨는데 요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연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에 생각했던 이거대로 하지 말고 이 배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표현하신 부분들도 좀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저하고 같이 했던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선배님들은 좀 이기적으로 연기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라는 게 이게 모노드라마를 찍는 게 아닌 이상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이 좀 돋보이거나 그 역할이 이야기이면 또 다른 역할들 살짝 좀 뒤로 빠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씬에서도 그렇고 저 씬에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우가 계속 오랫동안 나오면 아무리 연기를 난다긴다 잘해도 재미없어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이야기가 좋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엔 조연들이 많으면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전부 다 주연들만 있으면 그게 작품이 완성이 안 돼요. 왜냐면 주연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모를 거야. 그 조연이라는 건 내가 역할이 작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내가 이만큼을 하는 배우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다 가지고 갈게. 이건 내 작품이야가 아니라 진짜로 주인공은 조연들이 연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장을 터를 만들어주는 게 주인공이에요.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게 주인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작품이 잘 돼요. 무슨 강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작품이 잘 돼야 그 배우도 보이고 그 캐릭터도 보여요. 물론 작품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는데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내가 이 캐릭터를 아무리 잘 표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층 여러분?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산하진 않았지만 저도 가끔 이 씬이 저에 대한 장면인데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모르게 그냥 지나갈 때 그걸 다른 배우들이 잠깐 스톱 잠깐 컷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니 감독님한테 얘기해요. 이거는 네가 김남길 배우가 조금 더 뭔가 보여줘야 되는 씬이지 않아? 괜찮아? 다시 할까?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배려 안 해줘도 내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좀
신데레 같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오는 신뢰들이 작품 하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아까 열릴 때 난 세바시인 줄 알았어. 명사초청 강연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만 해도 CG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수레를 타고 가는 장면이나 대형 물레바퀴가 이제 막 굴러가는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찍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죄송해요, 이게 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휴지 좀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앞에 티슈 있네요. 지금 감독님이 지금 이 얘기 한 컷만 1시간 반 하고 있어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데 빨리 해야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지금? 네. 네. 요거 이제 CG 같은 거 촬영하실 때 네.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이때는 무슨 진짜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CG가 완성 지금처럼 되게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려질 거야 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야기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이런 장면이라고? 이게 어떻게 구현된다는 거야? 라고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연기를 할 때도 뒤에 뭐가 깔리고 어떤 장면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상상 못 했는데 우리도 처음에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극장에 가서 놀란 게 그거였어요. 와,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고래를 정말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건 와이어 달고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공중에 떠 있지만 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저기 그냥 바닥 여기 틈 안에 바닥에다가 그냥 놓고 이거 와이어에서 다리에 와이어 걸어놓고 위로 당겨놓고 저는 밑에 있어서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걸어가지고 하고 이것도 새 도시는 다 CG고 이 바닥이에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난 뜬 줄 알았네. 떴죠. 저거 봐 밑에 보고서 지금 무서워하는 표정이잖아요. 약간. 근데 그런 상황은 설명해 주죠. 이게 기차래. 저 리어카가 이렇게 텅 떴어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라고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 얘기해 주시죠.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CG 얘기해서 또 상어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요것도- 상어. 요거 저 상어에 출연했어요. 저 잘 상어. 알고 계세요. 상어 나왔어. 요거 좀 어떻게 찍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일단 이것도 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은 있는데 네. 진짜로 그 수조 세트에서 배에 놓고 여기 다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얘기해줘요. 물 바깥에서. 상어가 어디 정도 오고 있어요. 5, 4, 3, 2, 1 그러면 가까이 오는 걸 그때 고개를 들으면 돼요라고 하면 그 5, 4, 3, 1 안에 물을 먹으려고 했다가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해서 뭐가 오는데 이러고 딱 보다 보면 상어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연기를 하면 나중에 이걸 CG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 장면 전에 얼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수조 안에 뻐끔뻐끔 계속 먹잖아요. 그거 실제로 드신 거예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먹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할 때인데 자 여러분 다시 강연 톤으로 돌아서 짧게 알았어. 메소드 연기나 이런 걸 나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메소드 연기라는 거. 몰입돼서 전체 그 인물인 것처럼.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요령이 생기면 요령 있게 하면 되거든요. 저 물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 저건 정말 진짜 먹었구나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다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연기를 보는 거고 작품을 보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 순간순간에 진정성 있게 연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 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경험이 적고 이럴 때는 진정성 있는 게 뭔가 진짜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였죠. 지금 하면 안 되지. 그건 다 맑은 물을 많이 드신 거예요. 맑은 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거를 계속 먹는 척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빨리 먹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근데 보니까 진짜 먹은 것 같지가 않아. 한 번만 다시 하자.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장면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정말 갈증이 타서 물을 막 진짜 찾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이게 생각보다 촬영하기가 제가 만일에 감독이라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친한 사람과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들도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 장면은 아까 얘기한 거니까 다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건데요. 뭐야 이게? 네.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이제 이게 이거 아닌데 이 다음 다다음 맞네요. 이게 실제 바다에서 이렇게 촬영한 장면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어요. 네. 해적은 한 번도 바닷가 가서 촬영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바닷가 그 백사장에서 딱 그 모래사장에서 배를 대고 우리가 와 가자 이 정도만 했고 단 한 번도 바닷가에 가서 촬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개봉 못했죠. 제 시간에 촬영을 못하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고래를 이제 마주했을 때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흠뻑 이렇게 젖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찍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옛날 예능처럼 대형 수조 같은 거에서 타이밍 맞춰서 물을 그냥 확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대형 수조가 있고 물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펌프해가지고 확 올려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물을 넣으면 그래서 기계를 작동하면 그게 물이 진짜 미끄럼틀처럼 밑으로 내려오는 그 속도에 위로 확 솟아요. 그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서서 그 물을 맞는 신 고래다라고 하고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이거 우리 이렇게 보이지만 다 수트 입었어요. 왜냐면 양수리 촬영장에서 촬영할 때랑 왜 사람들이 말하면 물 이렇게 던지면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쫙 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럴 때였거든. 그럼 진짜 옷 같은 거 장사정 옷에 물을 이제 좀 물속에 있다가 탁 나와서 그 이제 다른 해적단들을 구하러 올 때 물을 뿌리잖아요. 이제 물 안에 있으니까 물을 뿌린 다음에 액션하고 탁 일어나면은 진짜 이게 그 옷이 다 굳어요. 얼어서 쩍쩍 이렇게 돼서 저 때는 다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해요. 엘사셨네요, 엘사. 네? 엘사? 엘사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저 집에서 엘사를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더빙 버전부터요, 오리지널 버전 다. 이야기가 세분했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대혼란의 전투를 벌이는데요. 수십 명의 배우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는 액션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은 물론 이렇게 스태프까지 이렇게 좀 합을 맞춰야 됐을 텐데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배우들끼리 다 같이 리허설을 하면 카메라랑 같이 해요. 카메라를 들고 하진 않고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카메라를. 그리고 움직여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배우가 지나갔어. 그러면 그 지나가서 누구를 받고 또 그 배우를 뭘 보여주다가 돌아가면 카메라가 또 누구를 따라가고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한 10번 정도를 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N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다 맞춰보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찍을 때 뒤에서 잘 안 보이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화면을 풍부하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속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리허설을 엄청 많이 하고 그 합을 짜서 맞추듯이 찍은 거죠. 오래 간 건가요?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간 건가요? 아니 근데 이런 장면은 10번 정도 리허설을 맞춰보고 나면 하루 한 번, 두 번이면 끝나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더 안 나와요. 왜냐면 배우들이나 카메라 감독님이나 스태프들도 다 지치기 때문에 이미 리허설을 했을 때부터 지쳐 있어요. 10번 정도 하니까. 그래서 딱 집중해서
한두 번만 하고 아쉬우니까 뭐가 아쉬우니까 세 번 해, 뭐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이런다고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경험이 쌓였을 때는 감독님들이나 뭐 다른 배우들이 한 번만 더 가. 이게 아쉬워. 아, 대세 진짜 없어. 괜찮아. 사람들 그런 거 안 봐. 이러고 계속 넘기자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경우는 거의 뒤에 뭐가 어쩌고 뒤에 뭐가 걸렸는데 뒤가 좀 더 넣었으면 좋겠고 불이 좀 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이 황중군의 죽음에 복수하고 싶어 했던 장사정이 마지막 전투에서 모험갑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요. 칼을 이제 발에 내리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에서 탈출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는 한데 이제 모험갑 같은 경우에 직접 피를 보지를 않았잖아요.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얘기한 그 앱스 박혜수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셋이서 되게 친했던 캐릭터였거든요. 뭐 물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서 다른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복수라기보다는 뭐랄까 어떤 응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해석이 코믹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당탕탕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 그리고 아이디어들로 왔다고 하더라도 처음 이야기가 시작됐었던 그 친구에 대한 죽음과 우리 셋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태우 형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못 움직이게 이 배와 함께 운명을 해라라고 해서 발을 찍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도망간 거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직접 이 상황에서 이제 발을 꽂았으니까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고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거기서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가 맞아요. 이게 더 별거 하지 아니긴 않고. 하지만. 아니 별거 아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캐릭터 장사정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니까. 만일에 모험갑이 이 상황에서 그래 미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장사정은 모험갑을 살려줬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사정이 이게 어쨌든 그 죽은 동료에 대한 죽음은 좀 아쉽고 슬프고 안타깝긴 한데 남은 사람까지도 똑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갚거나 아니면 응징을 한다라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또 같이 살진 않더라도 저 순간에는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사정은 이성계를 다시 만나서 이거는 직접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당사자가 있는 아 그래요? 요 대사예요. 어떤 세상을 만들지 잘 생각해 보시오. 왕께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새 세상을 만든다면 나 또한 그대의 백성이 될 것이오. 요거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장사정이 이후에 조선의 백성으로 살았을지 아니면 여전히 고려의 백성으로 남았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사정은 아까 대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선의 백성이냐 고려의 백성이냐는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땅에 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뭐 나라 이름이야, 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백성에 충성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장사정 입장에서는 우리 또한 그 모두 다 조선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조선에 대한 충성, 그 이름에 대한 나라의 충성이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장사정은 뭐 고려나 조선 이런 것들은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해적이
좀 본인의 배우 인생에서 좀 어떤 의미나 위치를 좀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면 저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과도기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 해적을 만나서 그 해적 안에서 그거를 이겨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만나서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었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 필모에 가장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만날 드라마도 이제 김남기 씨의 연기 세계에서 잠시만요. 드라마가 나왔나요? 드라마가 나왔나요? 근데 왜 이 영화가 끝으로 뭔가 끝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심신이 지치셨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행하시죠. 아니 본인이 준비하라며. 이렇게 질문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한 개만 한다고 그랬죠. 말을 좀 아껴야겠네요. 네. 여러분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제가 한 개만 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2개 해달라고 말이 되냐? 팬들 모셔놓고 2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남기 씨 연기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시 음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화와 2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1화부터 꽤 이제 고난도 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약간 바로 추격신인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빨간 모자 모방범을 이렇게 팽렬히 추격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투샷으로 잡힌 컷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상대 배우는 물론 이렇게 카메라하고도 이렇게 합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쉽지 않지 않았어요. 위에서 카메라가 그냥 그 어느 정도 그 공간 안에서 카메라를 꽂혀놓고, 되게 차라리 이런 것들은 편한 게 카메라가 넓게 찍을 때 배우들이 어쨌든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움직임 안에서의 감정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들어와서 자유롭게 연기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거라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편하죠. 근데 다양한 화면 구성을 위해서 되게 여러 번 찍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쵸.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동선을 보고 나머지들은 이 큰 걸 보여주고 나서 좀 잘게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죠. 다음 사진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액션은 이제 해적이나 열혈사제와 이렇게 달리 사실감이 강하게 묻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다르게 준비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원래는 이 액션 장면이 없었어요, 대본에. 그렇지 않았던 송하영이 프로파일러로서 이제 변모해 가는 과정 중에 이랬던 형사가 범인을 잡는 방법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었어요. 그래서 액션을 위한 액션에 대한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파일러로서 어떻게 이 범인을 잡는지에 대한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위한 이제 액션이었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기술적으로 테크니션적인 것처럼 보여주지 않고 진짜로 아까 예를 들면 해적 원에서 액션하는 것처럼 실제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몸싸움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액션이 근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진짜로 몸을 부딪히고 실제적인 것들로 보여줘야 되니까, 진짜로 아까 얘기한 진정성도 진정성이지만 다큐 같아 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카메라 모빙이랑 또 같이 연기하는 배우랑 저랑 그런 합들을 많이 맞춰봤어야 돼서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어렵죠. 사실 이 드라마에서 김남기 씨는 송하영을 액션보다는 거의 눈빛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크게 이제 범죄자를 향한 응시와
피해자를 향한 연민과 미안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범죄자를 향한 응시 같은 경우에 표현하기가 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복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대상을 수상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범죄자들이 살인을 했다라는 그 서사로 합리화를, 그 살인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나쁜 범죄자랑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영 교수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상황 환경에도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불우한 환경이나 불우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 핑계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가 실제 있었던 범죄자의 예전 과거를 들으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나 같아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면, 살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핑계지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연기할 때 그냥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일단은 접근을 하게 돼요. 범죄자도 흉악범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악행을 저질러야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그 범죄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되게 소홀했고 무관심했고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더 안아줄 수 있는 사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만들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연기를 할 때 조금 좀 힘들었다, 아니면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런 걸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표현하자고 했었고, 그래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이제 이 드라마에서 김남기 씨 연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자를 향한 응시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보았을 때 이제 어떤 표정일지는 대략 짐작이 되는데, 김남기 씨가 맡은 송하영 역할은 좀 다른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고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또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를 표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다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표현한다는 거를 좀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진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그런 게 좀 없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게 뭐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제가 맨날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 범죄자로 나오는 분들이 진짜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면 나한테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가 그 살인하는 순간이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것처럼 얘기할 땐 조금 연민도 들다가 어느 순간 그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할 때는 그 정당성을 넘어서서 진짜 광기로 치닫아요. 너무 좋았어. 그 감촉이 두개골이 깨질 때의 그 흉기와 맞닥뜨릴 때의 그 물컹한 그 깨지는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 나는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어. 이런 이야기들은 그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연민과 이해를 처음에 시작으로 점점점 정말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뭐 수식어로 표현하지만 그냥 살인자일 뿐이구나 라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잘 하신 연기를 해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됐든 이 드라마의 핵심 감정선이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연기가 잘 나올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울을 많이 본다든지 좀 그런 어떤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좀 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상대 배우한테 더 집중을 했었어요. 이게
다른 거 같으면 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나올까 모니터를 더 보고 한다라기보다는 내 연기에 대한 모니터보다는 그냥 그 상대 배우의 연기에 조금 더 집중을 더 예민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내가 어떤 대사를 쳐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연기를 하다 보면 그 대사를 놓쳐서. 근데 이 악마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연기할 때의 숨소리나 눈짓이나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라기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숨소리를 내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몸의 움직임을 하는지를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을 해서 우리가 그런 상담, 면담하는 장면을 찍고 나면 그날은 진짜 엄청 피곤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자는데 가는 길에 자요, 차에서. 일어나세요, 다 왔습니다. 어디야?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피해자를 향한 연민이나 어떤 미안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좀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최화연의 어머니를 만나는 신에서 이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눈을 실제로 많이 마주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배우분은. 이런 장면도 상대 배우의 어떤 연기에 자연스럽게 그쵸.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워낙 또 그 배우분이 아닌데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도 좋은 배우들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기는 유명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연기는 바로 허점이 바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잔인하잖아요. 딸을 잃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게 내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송하영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송하영의 탓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어떤 사회의 안정과 그런 걸 기여하는 역할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너희 같은 직업들이 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가 아니라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연기를 하면 정말로 다 그렇게 연기하시지만 정말로 딸을 잃은 부모가 울부짖는 것처럼 연기를 하셔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 연기를 하신 선배님을 쳐다보는 게 진짜 곁눈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만 보게 되지 이게 다 내 탓 같고 이걸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그 증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못 찾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죄스럽고 하는 것들이 저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아닌데? 지금 급한가 보죠.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안 돼. 얘는 입히면 큰일 나. 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송하영은 이제 빨간 모자를 잡기 위해서 동네를 수송을 하는데요. 거의 호구조사 수준으로 많은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이화에서는 또 혐의가 있을 만한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낯선 배우들은 정말 많이 만나서 짧게 이렇게 호흡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흔하지 않은 이렇게 촬영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배우들끼리 좀 친분을 쌓고 친해지고 잘 아는 사람이면 연기할 때도 그게 다 나오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근데 이런 장면에서는 뭐 물론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 배우들도 낯설거든요. 여기는 이 배우 현장들이 아니잖아요. 익숙한 현장이 아니에요. 잠깐 와서 잠깐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편안하게 해주긴 하는데 그 배우랑 나랑 잘 모르고 처음 보는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연기에 녹여낸 거 걸면 받은 거여서 친해져서 현장이 너무 좋은 그런 장면도 있지만 친하지 않아서 더 좋은 장면들도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제 씬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떤 송하영은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촬영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송하영한테 더 이입이 감정이 더 잘 됐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예. 네. 머리가 비슷하네요 오늘. 아 그러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예, 이게 다음 사진이었어요. 아 예. 그 진성규 씨가 연기한 국영수는
송하영에게 프로파일러의 자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열린 마음, 직관, 상식,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 이렇게 꼽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같이 다 배우에게도 필요한 요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 중에서 사실은 뭐 분석력도 그 필요하고 저는 사실 타인에 대한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들이. 이게 너무 막 자기 자아에 빠져가지고 연기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찰력이라는 것들은 저기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우한테도 되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진성규 씨, 성규 형 정말 좋은 배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만 명불허전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딸아이를 업고 제가 허임일 때 명불허전 때 의원님 제 딸아이를 먼저 좀 살려달라고 돈도 다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는데 내가 지금 빨리 구걸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해줄게 이랬더니 아니 지금 제 딸은 의원님이 아니면 못 살린다라고 제가 돈을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라고 해서 동전을 들고 손을 내밀었는데 실제로 저랑 다 보고 너무 놀란 게 그 딸 아이를 업고 있었던 느낌을 표현하려고 동전을 꽉 얼마나 줬었으면 폈을 때 동전이 우리가 손톱으로 꽉 쥐면 손톱자국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담 진짜 조금만 못되고 동전이 손가락에 박혀 있어요. 너무 꽉 쥐고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까져서 안에 파고들 정도로 이렇게 성규 형이 들고 나 동전을 내가 돈을 구해왔어 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정말로 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울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딸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진정성 있게 연기를 이 캐릭터를 그래서 원래 카메라가 이쪽에 있었어요. 저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보고 너무 울컥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저기 이 배우 빨리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 눈에 이 선규 형 눈에 손으로 보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감정이 너무 지금이라도 던지면 터질 것 같은 얼굴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그 얼굴 보면 나도 울 것 같고 이 표정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그걸 보고 카메라 뒤로 다시 뒤집을게요. 이 배우를 먼저 찍을게요. 이 배우 감정이 중요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악마왕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연기를 진심으로 하는 배우고 내 아입니다 이거 하다가 갑자기 내 아입니다 이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왜 내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저렇게 또 근데 여기서 너무 연기를 또 진정성 있게 잘해줘서 너무 좋은 그리고 좋은 사람. 다음 사진도 만나보겠습니다. 요게 맞나? 다음 사진은 넘어갈게요. 이거 말고.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감독님 뭐라고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 전 질문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전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 하지 마시죠. 네, 좋습니다. 감독님, 네네. 이게 송하영은 이제 죄수번호 358호번의 양형철을 영치금까지 주고 만나서 이제 범인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김남기 씨도 좀 맡은 배역의 감정이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한 경우가 좀 있었을까요? 이 드라마를 찍었을 때도 상관없고 다른 드라마를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권일영 교수님한테 많이 물어봤고 너는 이럴 때 어땠어? 너는 이게 납득이 됐어? 이해가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땠어? 이런 걸 물어보긴 하는데 이런 게 아닐 때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이런 상황이야. 네, 너라면 어때? 이런 게 이해가 돼? 그래서 이해가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캐릭터가 잘못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확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사진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만식 씨가 연기한 박대웅 반장에게
범인 마음은 범인이 더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본인 얼굴인데요. 이때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 때는 만식이 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근데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체쇼에 오셨던 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쓰리샷 기억나시나요? 한재덕과 정만식과 박성호의 쓰리샷. 정말 그 정글에 호랑이 사자들하고 어린 양도 아니야. 우리 무슨 뭐라고 해야 돼? 두더지 같은. 그래, 쿼카야. 쿼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그런 형들한테 줄들어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우리 만식 씨가 연결도 그런 걸 전문이니까 이때는 내 말이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뭔가 내가 이런 거를 전혀 다른 얘기를 주장을 해야 될 때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의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사건을 진행을 하고 범죄자를 잡는 데에 다가가는데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꼭 잡아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집착적인 부분, 왜냐면 당연히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잡아야 되는 범죄자는 그것과 그리고 그 피해자 그 가족들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겪었던 고통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제 연기를 저렇게 한 거죠. 지금 보니까 눈이 좋아. 잘했어. 왜냐면 제 스스로 제 연기를 보면서 잘했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어색하니까 아무리 봐도. 근데 악마음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좀 예민하고 민감한 소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 연기 보면서 가끔 이렇게 쓱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작품에서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까지 몰입을 해서 재밌어 라고 보신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로 그 사전조사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거랑 좀 다른 얼굴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좀 방방 뛰는 역할을 하다가 김남길이 이거를 한다 그랬었을 때 너무 그동안 안 보여줬던 거라서 좋았어 이러는데 사실 저는 코믹을 좋아하지만 이런 연기가 더 전문. 진짜 나 나쁜 남자였잖아. 나쁜 남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나쁜 남자 한번 할까? 진짜.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쉽지 않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오승훈 이거 32번 사진으로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오승훈이요? 네. 이 질문 딱 건너뛰고 이제 저는 좀 여기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건너뛰었네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오래 하는 것도 합이 맞아야 돼요. 나 혼자 떠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 근데 좀 시간 없는 거 맞죠?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아직 여러분 하도 뒤에 뭐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질문으로 이 드라마에 대한 질문은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 네. 송하영 연기의 활용 점정은 아무래도 목소리 내레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녹음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도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가 잘못된 걸까? 방기훈 진짜 너야? 임신 사실도 방기훈의 존재도 숨겼다. 방기훈이 진짜 거기입니까? 막 이렇게처럼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혼란스러운. 근데 이 기존의 내레이션 녹음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레이션은 진짜로 그냥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을 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뭐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레이션 할 때도 시를 읽을 때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감정이 다른데 이때도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나레이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감정적인 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그 고민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시청자들도 아 제가 저런 걸 고민하고 있고 이건 진짜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런 나레이션은 나 혼자 나레이션을 한다기보다 시청자들한테 하는 대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아닙니다.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마에 나오는 내레이션을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좀 긴데 조용히 한번 송하 형한테 빙의를 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범자 하나 낮 시간 동네 공원에서 실종됐고 인근 주택가에 유기됐다는 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거고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범인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 왜 납치했을까? 왜 시신을 도망했을까? 시신을 담는 검정 비닐봉투 두 겹의 모자 범인은 누구인가? 겨우 5살짜리 아이를 살인 범인을 잡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김남기 씨 이렇게 목소리도 좋은데 요즘 막 밀리의 서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럴까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매번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재능을 버려. 재능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연기하고 그럴 때 잘 가려고 있어요. 아이고 목소리가 좋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연기할 때 멋이 들어가요. 목소리에. 그걸 되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대사 한마디도 그래서 배우한테 되게 안 좋은 건 목소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스스로 자체가 그 목소리 좋은 거에 되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뭐 안 취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되면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시즌 2로 만나고 싶은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왜 머리를 파마를 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가 뭐 집에서 막 그때 뭐 본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작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와요. 제가 찾아다니죠. 저 요즘 한가해요. 이러면서. 저 요즘 한가해요. 차기작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조금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얘기가 또 길어져야 되는데 괜찮나? 살짝만. 아니 제가 지금 요즘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쉬는 이유가 일본에 갔었을 때도 얘기했지만 20대, 30대 때 했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뭔가 빈 껍데기 같은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쉼이 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배우 또 좋은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남으려면 나한테 쉼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도 많이 보고 뭐 사실은 잘 봐도 모르지만 미술 작품들도 보러 다니고 요즘은 뭔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살아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 탐탐이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무슨 소리야, 차 시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게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뭐 바라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조만간 또 좋은 작품으로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거 검토하고 계신지 다 알거든요. 근데 한 개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멋있게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기대해 주셔서 아니야, 그거는 잘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